별을 향한 합금. 한국의 작은 소재 회사가 스페이석스를 만나다. 거래 성사입니다. 2026년 6월 23일 오전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에 스페이석스 상장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시가총액 1.6조 달러. 역사상 가장 큰 IPO 중 하나였다. 그 순간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공장 사무실에서 김태현 대표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직원 120명의 특수합금 제조회사 한별소재.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도 직전이었던 이 회사가 지금은 스페이석스의 공식 T1 서플라이어였다. 화면 속 일론 머스크가 상장 종을 치는 순간 김 대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로켓의 재진입 차폐막에 달 착륙선의 구조제에 화성행 우주선의 연료 탱크에 한국의 기술이 안산 공장에서 만든 합금이 들어간다.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을까? 그 이야기는 2023년 겨울 한 통의 부도 통지서에서 시작됐다. 대표님,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박미진 이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김태현은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35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한별소재는 1998년 김태현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였다. 주로 방위산업 부품용 특수합금을 생산했다. 티타늄 합금, 초내열 합금, 경량 복합소재.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었지만 시장은 냉혹했다.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코로나 이후 방산 발주 감소까지 겹치며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김태현이 물었다. 3개월입니다. 그 안에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박미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태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10년간 자신이 몰두해온 연구 노트가 있었다. HA 2025 프로젝트. 차세대 우주항공용 티타늄, 알루미늄, 바나듐 합금. 1650도의 극한 온도를 견디면서도 기존 소재보다 15% 가벼운 혁신적인 합금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선 쓸 곳이 없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고 항공사들은 이미 검증된 외산 소재만 선호했다. 10년간 쏟아부은 3억 원의 연구비는 그저 서랍 속 노트로만 남아있었다. 박 이사님, 김태현이 결심한 듯 말했다. 내년 휴스턴 항공우주 컨퍼런스 우리 참가합시다. 대표님, 그 참가비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HA 2025를 세상에 알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김태현의 눈빛이 빛났다. 안 되면 회사 정리하고 되면 우주로 갑니다. 그날 밤 김태현은 공장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합금이 빛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미친 꿈이었다. 하지만 그 미친 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부터 한별 소재의 전 직원은 휴스턴 컨퍼런스 준비에 매달렸다. 영어 샘플 카탈로그, 시연용 소재, 테스트 데이터. 회사의 운명을 건 준비가 시작됐다.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 김태현과 박미진은 무거운 샘플 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10년 연구의 결정체, HA 2025 합금 샘플 20개가 들어있었다. 대표님, 솔직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비행기 안에서 박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태현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석스의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이 목표잖아요. 재진입 시 1650도를 견뎌야 하는데 기존 소재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합금이라면 휴스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 전 세계 600개 기업이 모인 대규모 항공우주 컨퍼런스였다.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거대 방산 기업들의 화려한 부스 사이에서 한별 소재의 작은 부스는 초라해 보였다. 첫날, 둘째 날이 지나갔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한국 회사라는 이유로, 작은 규모라는 이유로 지나쳤다. 김태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사흘째 오후 3시. 컨퍼런스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별 소재 부스 앞을 지나갔다. 스페이석스 로고가 박힌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박미진이 용기를 냈다. Excuse me. Would you be interested in next generation? HEATRESISTANT. 엘로이즈 포 리인트리 비이컬즈. 한 명이 걸음을 멈췄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배지에는 드라이브, 세러첸 치프 머티리얼즈 엔저니어 스페이석스라고 적혀 있었다. 리인트리 비히컬즈? 그녀가 관심을 보였다. What's your TRL level? TRL 6입니다. 프로토타입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김태현이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티타늄, 알루미늄, 바나듐 합금으로 1650도 극한 온도에서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소재 대비 15% 가볍습니다. 세러첸의 눈빛이 달라졌다. 15% 라이터?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 결과 파일을 태블릿에 띄웠다. 열 사이클 테스트, 충격 테스트, 피로도 테스트. 10년간의 연구 결과가 화면에 펼쳐졌다. 5분간의 침묵. 세러는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미스터 김, 샘플을 저희 연구소로 보낼 수 있으신가요? 5월 휴스턴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스페이석스 호손 본사 재료연구소로 HA2025 샘플 5개가 배송됐다. DHL 특급 배송비만 200만 원. 김태현은 마지막 회사 법인 카드를 긁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진이 말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 월급 지급도 빠듯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매일 밤 이메일함을 확인하며 스페이석스의 답변을 기다렸다. 2024년 6월 3일 오전 2시 새벽잠을 설치던 김태현의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 드라이브, 세러첸 스페이석스. 손이 떨렸다. 이메일을 열었다. 디어 미스터 김, 요 HA2025 LOE Has passed our initial material testing phase. We would like to proceed with phase 2 environmental testing. Under simulated reentry conditions. Would you be available for a video conference next Monday at 9 a.m. PST? 김태현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2시 잠든 가족을 깨울 수 없어 주먹을 불끈 쥐며 눈물을 흘렸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 월요일 화상회의. 스페이석스 재료공학팀 6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대량 생산 시 품질 편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생산 가능량은?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 상황은? 김태현과 박미진은 밤을 새워 준비한 답변을 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작은 회사지만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스터 김. 세러첸이 진지하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연간 500톤의 합금을 주문한다면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신 회사 현재 생산량의 10배입니다. 김태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신다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합니다. 화면 너머 스페이석스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세러첸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6월 말까지 페이즈 2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통과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죠. 회의가 끝나고 김태현은 박미진과 마주봤다.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500톤, 200억 원이 넘는 계약이었다. 6월은 지옥 같았다. 스페이석스의 페이즈 2 테스트는 가혹했다. 급저온 마이너스 180도에서 극고온 1650도까지 100회 반복 사이클. 마하 5속도의 입자 충돌 시뮬레이션. 우주방사선 조사 테스트. 매주 스페이석스로부터 추가 테스트 요청이 왔다. 그때마다 한별 소재는 밤을 새워 새로운 샘플을 제작했다. 직원들은 불평 없이 일했다. 모두가 이게 회사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다. 7월 15일 최악의 소식이 왔다. 미스터 김, we have a problem. 세러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샘플 3번과 4번에서 미세균열이 발견됐습니다. 500회 열 사이클 이후입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디서 균열이 TIAL 경계면입니다. 아마도 제조 과정에서의 냉각 속도 문제로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김태현은 공장으로 달려갔다. 밤새 제조 로그를 분석했다. 문제를 찾았다. 냉각 과정에서 온도 9배가 불균일했다. 10년간 수백 번 만들었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산팀장 이준호가 물었다. 냉각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합니다.
3단계 냉각으로 바꾸고 각 단계마다 온도 센서를 5개씩 추가합니다. 그럼 생산 단가가 20% 올라갑니다. 상관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음 2주간 한별 소재 전 직원은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 개발에 매달렸다. KAIST 재료공학과와 긴급 자문 계약을 맺었다. 시뮬레이션을 100번 돌렸다. 실패하고 개선하고 다시 시도했다. 7월 28일 새로운 샘플 5개를 스페이석스로 보냈다. 김태현은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8월 12일 답변이 왔다. 퍼펙트. 노크랙스 디텍터드 애프터 1000 서멀 사이클즈. 요 엘로이 해즈 페스트올 페이즈 1리과이먼츠. 워 레디 투 디스커스 텀즈. 사무실의 환호성이 터졌다. 직원들이 서로 껴안았다. 10년의 연구, 8개월의 기다림, 2주간의 악몽.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태현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2024년 9월 5일 김태현과 박미진은 LA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엔 샘플 가방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다. 스페이석스 본사에서 첫 공식 미팅이 잡혔다. 호손 본사 스페이석스 로비. 거대한 펠컨 9일단 로켓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김태현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저 로켓에 우리 합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회의실. 스페이석스 측에서 7명이 나왔다. 구매팀, 기술팀, 법무팀, 세러첸도 있었다. 레츠 토크 비즈너스. 구매팀장 마이크 스티번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평균 300톤의 HA2025 합금이 필요합니다. 총 1200톤. 스타쉽 재진입 차폐 막용입니다. 김태현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톤당 평균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400억 원 규모였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예산은 톤당 15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문서를 건넸다. 김태현과 박미진이 함께 읽기 시작했다. 품질 보증, 납기 준수, 독점 공급. 합리적인 조건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항에서 둘은 숨이 멎었다. 6개월 내 연 500톤 생산체제 구축, 실패 시 계약 무효. 박미진이 김태현을 봤다. 현재 한별 소재의 연간 생산량은 50톤이었다. 6개월 안에 10배를 늘리라는 것이었다. 공장 증설, 장비 도입, 인력 충원. 최소 50억 원이 필요했다. 지금 한별 소재에겐 없는 돈이었다. 이 조건은 김태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세러첸이 끼어들었다. 미스터 킴, 우리도 압니다. 이게 작은 회사에겐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하지만 스타쉽 프로그램은 지체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김태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5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은행 대출? 불가능하다. 투자 유치? 6개월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태현이 입을 열었다. 계약금 30%를 선지급해 주십시오. 그 자금으로 설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대신 품질과 납기를 완벽히 보장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마이크와 세러가 눈을 마주쳤다. 잠시 후 마이크가 말했다. 20% 선지급, 그리고 반환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단계별 납품으로 가죠. 첫 3개월 50톤, 다음 3개월 100톤, 그 다음 150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김태현은 계산했다. 이 방식이라면 가능했다.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악수가 오갔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태현을 기다린 건 현실의 벽이었다. 스페이석스로부터 받은 계약금 60억 원. 거대한 금액 같았지만 막상 설비 투자에 들어가니 턱없이 부족했다. 진공용해로 1대 12억 원. 열처리 설비 2세트 8억 원. 품질 검사 장비 5억 원. 공장 증축 15억 원. 인력 충원 및 교육 10억 원. 총 50억 원이 필요했다. 10억이 부족했다. 대표님, 정부 지원금을 알아봤습니다. 박미진이 보고했다. 우주항공 소재 개발 R&D 과제가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죠. 그리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확실한 계약이 있으니까요. 11월부터 공장은 거대한 공사판이 됐다. 기존 공장 옆에 새 동을 증축했다. 최신 장비들이 들어왔다.
채용 공고를 냈더니 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그중 재료공학 석사 이상 3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간이었다. 3개월 후 첫 납품 50톤, 하루 평균 550kg를 생산해야 했다. 현재 생산량의 3배였다. 12월 첫 테스트 생산을 시작했다. 신규 직원들은 아직 숙련되지 않았다. 불량률이 15%나 됐다. 기존 5%의 3배였다. 이준호 팀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태현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 숙련도가 문제입니다. 최소 2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2개월 후면 납기를 못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현은 결단했다. 3교대 체제로 전환합니다. 기존 숙련공들이 각 조에 한 명씩 배치돼서 신규 인력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날부터 김태현은 대표 업무를 박미진에게 맡기고 생산 현장에 투입됐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회사들은 송년회를 하던 날 한별 소재 공장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김태현은 용해로 앞에서 온도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표님 집에 가셔야죠. 가족들이 기다리십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조금만 더요. 이번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때 용해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온도가 설정값을 벗어났다. 김태현이 재빨리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수동으로 조정했다. 가까스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휴. 김태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아이들이 기다려요.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미안해. 조금만 더. 우리 미래가 여기 달려있어. 전화를 끊고 김태현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작업복은 땀과 금속 가루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2025년 2월 25일 DDAY였다. 스페이석스의 첫 50톤을 납품하는 날 새벽 4시 김태현은 이미 공장에 나와 있었다. 마지막 검수를 진행했다. 50톤, 200개 인고신 것. 하나하나 품질 데이터를 확인했다. 치수, 순도, 강도, 내열성.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전 10시 특수 화물차 5대가 공장에 도착했다. 김태현과 전 직원이 나와 적재를 도왔다.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 대표님 출발합니다. 운송팀장이 보고했다. 잘 부탁합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화물차들이 인천항으로 향했다. 거기서 배에 실려 미국 LA항으로 다시 트럭으로 스페이석스 호손 공장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다. 총 소요 시간 15일. 3월 12일 스페이석스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러시브드 언드 인스펙티드. 올 200 인거츠 패스트 퀄러티 컨트롤. 엑설런트 워크 미스터 김. 사무실의 환호성이 터졌다. 김태현은 주저앉았다. 3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량률과의 싸움, 장비 고장, 직원 교육, 불면의 밤대.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박미진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5월까지 100톤. 1일 생산량을 다시 2배로 늘려야 했다. 3월부터 2차 증설에 들어갔다. 이번엔 스페이석스의 지원도 있었다. 기술 자문,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심지어 스페이석스 엔지니어 2명이 한국에 파견돼 한 달간 현장 지도를 했다. 한국 팀의 헌신은 놀랍습니다. 스페이석스 파견 엔지니어 탐이 말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일하는 팀은 드뭅니다. 우리한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현이 솔직하게 답했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탐이 웃었다. 그게 바로 스페이석스가 당신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에로엔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거든요. 임파서벌 이즈 너싱. 4월 생산이 안정화됐다. 불량률이 3%로 떨어졌다. 1일 생산량 1.2톤 달성. 목표를 초과했다. 5월 20일 2차 납품 100톤 완료. 또 한 번 만점 통과. 그리고 그날 스페이석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미스터 김 추가 주문이 있습니다. 스타쉽뿐 아니라 달 착륙선 프로그램에도 당신들 합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500톤으로 증량 가능하십니까? 김태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500톤. 당초 계약의 1.7배였다. 가능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8월. 500톤 계약은 한별 소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직원은 120명으로 늘었다. 공장은 처음 규모의 4배가 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하지만 김태현의 고민도 깊어졌다. 스페이석스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했다.
더 다각화가 필요했다. 박 이사님, 다른 우주 기업들에도 접촉해 봅시다. 김태현이 제안했다. 생각하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로켓랩 유럽 우주국 8월 파리 에어쇼에 참가했다. 이번엔 스페이석스 레퍼런스가 있었다. 반응이 달랐다. 여러 회사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유럽 우주국 ESA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들은 아리안 6 로켓 개량을 위한 경량 소재를 찾고 있었다. 스페이석스와 일한다는 것은 품질 보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SA 구매 담당자가 말했다.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ESA와도 계약을 맺었다. 연간 100톤 규모. 9월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나사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달 거주 모듈용 구조제로 HA2025를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스터 김, 달 표면 환경은 극한입니다. 낮 127도, 밤 마이너스 173도 당신의 합금이. 이 온도 사이클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사 테스트는 6개월간 진행됐다. 스페이석스 테스트보다 더 가혹했다. 달 표면 환경 시뮬레이션, 미세 운석 충돌 테스트, 방사선 조사. 2026년 2월 결과가 나왔다. 합격. 나사와 5년간 200톤 계약이 체결됐다. 이제 한별 소재는 스페이석스, ESA, 나사 모두와 일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그 사이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한별 소재를 우주항공 소재 국가대표 기업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공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자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태현은 감회가 남달랐다. 2년 전만 해도 부도 직전이던 회사가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칭호를 받다니. 그리고 2026년 4월 스페이석스로부터 그 전화가 왔다. 미스터 김, 2026년 6월 IPO를 추진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상장 행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스페이석스 IPO를 한 달 앞둔 5월 한별 소재에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했다. 반도체 장비용 특수 부품에 당신 내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연락을 해왔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용 고압 탱크 소재로 HA2025 변형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 심지어 로키드 마틴은 F-35 전투기 차세대 모델용 구조제로 관심을 보였다. 갑자기 세계가 한별 소재에 주목했다. 스페이석스 효과였다.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회사, 나사가 선택한 소재.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미진이 물었다. 제안이 너무 많습니다. 김태현은 고민에 빠졌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했다. 우주항공에 집중합니다. 그가 결론 내렸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선 안 됩니다. 다른 제안들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되 우주항공이 최우선입니다. 5월 중순 김태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한별 소재를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도 스페이석스처럼 대중에게 투자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확보한 자금으로 R&D를 확대합니다. 다음 세대 소재 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증권사 선정, IR 준비가 시작됐다.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다. HA-2030 차세대 우주항공용 합금이었다. HA2025보다 20% 더 가볍고 2000도까지 견디는 혁신적인 소재. 이준호 팀장, HA-2030 개발 진행 상황은 순조롭습니다. 다만 양산까지는 최소 2년이 더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HA2025처럼. 5월 말 김태현은 뉴욕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스페이석스 IPO 행사 참석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에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블루 오리진 로켓랩, 그리고 막 설립된 여러 우주 스타트업들. 그들 모두가 잠재 고객이었다. 뉴욕 방문을 기회로 이들과 미팅을 잡았다. 우주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태현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스페이석스 IPO는 시작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출발 전날 밤 김태현은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 2년 반 전 회사 존폐기로에서 별을 바라보며 꿈을 꿨던 그 자리.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꿈이 또 시작됐다. 화성, 달 기지, 궤도 우주정거장.
인류의 우주 진출에 한별 소재가 함께하는 것. 별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가 별빛 아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2026년 6월 23일 오전 뉴욕 맨해튼. 김태현은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미국 국기가 건물 정면을 덮고 있었고 스페이석스 로고가 그 아래 걸려 있었다. 오전 9시 VIP 게스트로서 거래소 내부로 안내됐다. 거기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스페이석스 경영진, 주요 투자자들, 파트너 기업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세러 첸이 김태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미스터 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스페이석스가 우리를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후 일론 머스크가 단상에 올랐다. 그의 연설이 시작됐다. 오늘은 스페이석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 개 파트너 기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김태현을 가리켰다. 한국의 한별 소재 미스터 킴 TAEHYUN. 그들의 혁신적인 합금 기술 덕분에 스타쉽의 재진입 성공률이 40% 향상됐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큰 꿈을 가진 팀입니다. 바로 우리 스페이석스처럼. 장내에 박수가 터졌다. 김태현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믿을 수 없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 오전 9시 30분 개장종이 울렸다. 스페이석스 주식 거래 시작.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35% 높게 형성됐다. 시가총액 1.6조 달러.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거래소 플로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김태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 회사의 성공에 자신의 회사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오후 스페이석스 본사에서 파트너 기업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렸다. 거기서 김태현은 여러 우주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모두가 한별 소재에 관심을 보였다. 블루 오리진 CEO 한국에 생산 거점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로켓랩 CEO 소형 위성 발사체용 경량 소재가 필요합니다.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저녁 호텔로 돌아온 김태현은 한국의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 오늘 스페이석스 주가가 4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박미진이 흥분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벤처투자에서 100억 원 규모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상장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맙시다.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김태현은 호텔 창가에 서서 맨해튼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도전이겠지.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아내였다. 여보, 뉴스에서 봤어요. 머스크가 당신 이름 불렀다며? 자랑스러워요. 아이들도 아빠가 대단하대요. 사랑해요. 김태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곧 돌아갈게. 우리 함께 이룬 성과야. 당신과 아이들이 힘이 됐어. 고마워.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태현은 센트럴파크를 산책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너머 어딘가 우주 공간에서 스페이석스의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성들 중 일부는 한별 소재의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We're just getting started. 김태현이 영어로 혼잣말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산더미였다. HA-2030 개발, 상장 준비, 새로운 파트너십 협상,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 한별 소재를 단순한 소재 회사가 아닌 우주항공 기술 선도 기업으로 만드는 것. 비행기가 이륙했다. 김태현은 창밖을 내다봤다. 뉴욕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의 눈은 더 높은 곳, 구름 위 하늘을 향했다. 별을 향한 합금. 그것은 단순히 금속 합금 이야기가 아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의지, 작은 회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 정신의 이야기였다. 2027년 현재 한별 소재는 코스닥 시가총액 5천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은 300명이 넘는다. 스페이석스, 나사, ESA, 블루 오리진 등 세계 주요 우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김태현 대표는 여전히 새벽에 공장에 나와 현장을 돌아본다. 그의 책상에는 새로운 연구 노트가 있다. HA-2035 프로젝트, 소행성 채굴선용 극한 내구성 합금. 아직 시장도 없는 10년 후를 내다본 연구다. 또 미친 짓을 하시네요.
박미진 부사장이 웃으며 말한다. 미친 꿈이 현실이 되는 걸 2번이나 봤잖아요. 3번째도 가능할 겁니다. 2028년 한별 소재의 합금을 사용한 나사 아르테미스 착륙선이 달에 착륙할 예정이다. 그리고 2030년 스페이석스 스타쉽 화성 유인 탐사선이 발사될 때도 한별 소재의 기술이 함께할 것이다. 작은 회사의 큰 꿈은 계속된다. 안산에서 달까지 그리고 언젠가는 화성까지 별을 향한 여정의 끝은 없다.